안녕하십니까. 아, 동네 아저씨 TV, 신상 TV의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 그동안에 그 여러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우선 일본이 그 한국 경제제 대제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왜 경제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일본은 명목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노동자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보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그동안 그 한일 그 협의에 따라서 어, 진행되어 오고 또 지급해 줬던 차관이라든가 아니면 보상금에 대해서 어, 한국 정부가 아, 확실하게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믿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명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러한 명목으로 경제 제재를 시작한 그 배경은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일본 단독으로 이러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겠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일본 혼자 결정을 해서 경제 제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제의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 있을 것이냐? 미국은 5월 초순에 남중국해 전함의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전함 그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훈련을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근데 이 남중국해에 대한 전함훈련은 일본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참석을 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이 그것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5월 초순에 이런 일이 있고 5월 중순이 지나자 중국 화웨이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화웨이 경제 제재가 진행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다시 미국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한테 화웨이 경제 제재를 하는데 한국 정부도 같이 제재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화웨이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그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저희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우리나라는 중국 편을 선 것이 잘했다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놓을 수 없다. 왜? 중국의 바로 코밑에서
군사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을 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내 편을 가려서 야, 내 편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내 편도 아닌 놈을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하는 행동 자체는 지금 이러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정부는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국가의 존폐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칼끝을 우리나라에서 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린다고는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에 들고 또 미국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가 이익을 보느냐, 경제 제재를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러한 경제 제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익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면서 또 이것은 명목상 일을 벌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벌린 일이지 실질적으로 제재를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제재를 시작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보복 관세를 올리고 또 수출을 규제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그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국익이 어디에 우선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는 행동이 얄밉고 아주 어떻게 좀 결판을 내고 한 대 박아주기 싶지만은 그런 것을 참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임해서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징용 피해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우리 역사에 정말 일본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이긴 확실합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합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합의한다고 돈을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했는데 여러 번 달라 그러면 그날을 또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대화가 꼭 필요한 정부이지만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국민과 대화를 해서 국민들이 강제징용 노무자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선지급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손해보는 그 규모의 10분의 1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이익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만일 그 제재가 실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고, 가뜩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그래도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그러한 기운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앞서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이러한 제재를 WTO에 제소를 하고 또 우리도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세금 규제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국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그런 그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기도 편찮은 입장이고, 또 한국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큰 입장이기 때문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선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미국 편에서 한미 군사 협의, 또 경제 협의,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중국과 북한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것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쉽게 풀릴 일입니다. 지금은 저희 나라는 중국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트럼프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전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태도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가 쌀 주고 돈 주고 또 석탄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내가 아는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 단계가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한 후에 일본에 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정당하게 청구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동안 우리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일본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의 서름 자체를 앞으로 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머리를 써야지 그 자체를 니 탓 내 탓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정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는 한미 군사혁명을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대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큰 나라이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면 또 상당히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 나갈 수가 있으면 감내해 나가고 아니면은 미국과 협력을 해서 헤쳐나갈 수 있으면 헤쳐나가야지 우리가 중국 편을 든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경제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적인 신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또 명확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거의 좌편향적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내가 좌편향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사상이 좌편향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이 우선해야 국가가 살아야 나의 좌편향과 우편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의 그 강력한 우방으로서 같이 협력하고 동지애로서 같이 지내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 편에 섰다. 김정은 편에 섰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이거 무슨 그 협력자도 아니고 또 배신자도 아니고 또 이것을 무슨 뭐 간첩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왜 정책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미국과 손을 잡고 대중 제재에 동참을 하고 또 그 김정은의 그 핵무기 조약 자체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일.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좀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